도대체 어떤 힘이 이 힘든 여정을 이끄는 걸까요? 떠나는 게 아니라 되돌아오는 길. 그것도 삶을 갈무리하기 위한 여행입니다. 이들은 강의 상류에서 태어나지만 어릴 때 고향을 떠나 생애 대부분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럼에도 산란기가 가까워지면 물의 순리를 거슬러 익숙해진 바다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진 강으로 향하죠. 그 이유를 연어 자신들은 알고 있을까요? 가을이면 모천 회귀 본능에 따라 북태평양에서 남대천으로 되돌아오는 처음 연어들의 마지막 여행. 아, 이 얘기 이미 많이 들으셨다고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다른 연어들의 새로운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요, 대서양을 떠나 육지를 향해 여정을 시작한 K 연어들이죠. 대학가의 아담한 식당에서 점심 장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이곳의 주 메뉴는 연어. 갓 배송된 연어는 전문가의 손길을 만나 다양한 요리로 재탄생되는데요. 맛있겠다. 다양하네요. 저는 가운데요. 연어는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슈퍼푸드 중에 하나죠. 식감이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데다가 생으로도 먹고 익혀서도 먹고 조리법 또한 쉽고 다양한데요. 연어가 MZ 세대들에게는 어떤 매력을 어필했을까요?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항상 이제 밥 먹을 데가 없으면은 항상 약간 연어 초밥, 뭐 연어덮밥 이런 거 약간 먹으러 가긴 해요. 자주 먹는 편이에요. 선택하는 이유가 있어요. 연어가 좀 빨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느끼기에 빨리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먹기에도 덜 부담스럽고, 특히 먹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지가 않아요. 다른 거랑 다르게. 친구들이랑 일주일에 한 3번? 막 저녁에 맨날 술 마시러 다닐 때 다 회 먹고 연어 먹고 육회 먹고 막 이렇게 다녔어요. 연어에 소주 한 3-4병? 3-4병? 네. 연어만 있으면 술안주는 끝이에요. 이런 치명적인 매력들 때문에 요즘 MZ 세대들의 SNS에도 연어와 관련된 해시태그들이 가득하다더군요. 그런데요, 요즘 연어의 매력에 푹 빠진 건 유행에 민감한 MZ 세대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밥에 덮밥으로 같이 먹어도 맛있고요. 초밥도 연어 초밥 좋아하고, 연어 먹으면은 부드럽고 이제 좀 녹는 맛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좋아해서 연어를 좋아해요. 그냥 조금 약간 부드럽고 그 약간 고소하고 그 맛이 있잖아요. 그리고 연어 초밥에 올라가는 그 양파랑 그 샐러드랑 해서 같이 먹는 그걸 좀 좋아해서 맛있고 부드럽고 맛있고 고소해서 맛있어서 네, 연어 맛있고 그리고 그 좀 생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좀 따뜻한 거 말고 좀 오늘은 좀 시원한 음식 먹고 싶다 할 때 좀 연어를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느끼하면서 와사비랑 같이 먹을 때 싹 내려가는 그 쾌감이 너무 좋습니다.
최근 연어의 인기는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나 명태를 위협할 정도. 이 많은 연어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번 기회에 우리 연어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연어목 연어과에 속하는 연어는 찬물에서 사는 냉수성 물고기입니다. 대부분 하천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와 살다가 모천으로 돌아가 알을 낳는데요. 자, 지금부터 다양한 종류의 연어들을 만나보시죠. 아, 이 친구가 대서양 연어구나. 이렇게 다양한 연어들 중에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강과 바다에서는 어떤 연어들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강원도는 그 연어로 굉장히 유명한 지역이죠. 우리나라 소생하는 연어들은 주로 이제 동해안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첨연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심화연어라는 게 있고, 곱사연어도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양양을 중심으로, 양양 남대천을 중심으로 많이 올라오는 게 이제 첨연어가 되겠고, 이게 이제 그동안 쭉 강원도의 자원이 됐었어요. 아니, 요즘 연어가 저보다 더 인기가 많다는데 말이죠. 박사님, 우리가 즐겨 먹는 연어도 말씀하신 태평양 연어들입니까? 우리나라가 연어 소비 대국화되고 있어요. 예전에 국민 생선 이러면은 뭐 여러분 옛날에는 명태 이렇게 알려져 있었고, 그 이후에는 뭐 고등어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지금 거의 국민 생선 정도 수준까지 연어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근데 그 연어들이 이제 강원도로 주로 올라오는 그런 그 첨연어는 아니고 대서양 연어라고 해가지고서 전 세계적으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품종이거든요. 그게 주로 이제 노르웨이산이 많아요.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네, 힘들게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들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우리가 대서양 연어들을 만나기 위해 북쪽으로 가는 길도 그리 녹록지는 않습니다. 바이킹, 피오르드, 백야, 오로라의 나라, 그리고 엘사와 안나의 고향 노르웨이에 잘 오셨습니다.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위치한 노르웨이는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의 배경이 되었을 만큼 동화 같은 풍경들을 품고 있는데요. 물이 엄청 맑아 보이네요. 특히 푸른 호수처럼 바닷물을 품고 있는 피오르드는 빙하의 마법 속에 태초의 시간이 갇혀버린 것만 같습니다. 아름다웠네요. 해안선을 따라 깎아지는 듯한 절벽과 폭포, 그리고 매력적인 마을들이 관광 엽서처럼 눈앞에 펼쳐지죠.
우리나라처럼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데다 15만 개 이상의 섬을 가진 노르웨이. 넉넉한 바다는 그 넓은 품만큼 풍부한 먹거리를 선물해 왔습니다. 특히 빙하수와 바닷물이 섞여 있는 청정한 피오르드는 대서양 연어들에겐 최고의 환경. 그래서인지 세계 최초로 대서양 연어 양식에 성공한 것도 노르웨이라는군요. 시간이 흘러 현재 노르웨이의 양식 연어 생산량은 세계 1위. 60조 원으로 추정되는 세계 연어 시장에서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식탁에 노르웨이산 연어가 매일 올라간다는데요. 이 부러운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첫 번째는 아무래도 환경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노르웨이는 일단 피오르드식 해안 구조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빙하수들이 많이 유입돼요. 그렇기 때문에 해수온이 당연히 차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연어는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찬 물을 좋아하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잡는 어업이 중심이었어요. 잡는 어업 중심인데 잡는 어업으로는 한계가 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잡는 어업이 한계가 왔어요. 그와 같이 한계가 왔을 때 노르웨이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서 잡는 어업의 허가나 면허를 제한하는 거죠. 대신에 잉여 어업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어업인들이 양식업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이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 왔죠. 기술 개발에 굉장히 집중했었죠. 보조금을 주더라도 기술 개발 중심으로 보조금을 많이 지급한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런 기술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가 하면은 일단 종자 생산에서부터 그다음에 자동화 시켜가지고서 사람 인력으로 상당히 하기 힘들어요.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그러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들이 했던 것은 자동화를 넘어서 첨단화를 시킨 거예요. 물의 나라 노르웨이에서 페리는 대표적인 교통수단 중 하나입니다. 유럽에서 가장 긴 해안을 따라 페리를 타고 달리다 보면 대서양 연어를 양식하는 가두리 양식장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저기 보이는 곳이 담수 양식장입니다. 인큐베이터에서 태어나 민물에서 부화한 새끼 연어들이 이곳에서 1년 남짓 지내면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하죠. 그런 다음 지금 보이는 해수 양식장으로 이동해서 바닷물에 적응하며 1년 반 정도 더 성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공 단계를 거쳐 세계의 식탁이 오르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군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이런 전통적인 해수 가두리 양식 방식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양의 대서양 연어들이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 드디어
육상 선수들, 아니 육상 출신 연어들을 만날 시간이네요. 노르웨이 트론헤임에서 2년에 한 번 열리는 아쿠아노르. 연어 양식을 비롯해서 수산 양식 업계의 최신 트렌드와 전망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기업과 전문가들이 최신 양식 기술과 장비들을 선보이고요. 회의와 세미나도 열면서 서로 교류하는데요. 아쿠아노르 2023에는 세계 30개국 593개 기업 3만 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했다는군요. 하나하나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생겼거든요. 그 회사들이 다 이제 아쿠아노르 한다 그러면은 다 모여가지고 자기 회사 보여주고 발표하고 같이 또 서로 나누고, 아 너는 이런 테크놀로지가 쓰구나, 우리는 이거 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같이 보기도 하고. 遇到更多的一些养殖行业的一些先锋企业啊，还有一些系统集成商啊，这样呢，我们可以一起合作，把海星的这种智能设备以及它的方案呢传达给世界。我们希望遇到更多的一些新的客户。Laks er en av de viktigste næringene for kysten i Norge, og vi har uten laksen så hadde veldig mange kystsamfunn vært uten folk. Og det betyr utrolig for utviklingen i Norge med den laksen, og det gir unge folk virkelig framtidsmuligheter langs kysten i Norge. 수산 양식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우리나라 기업도 박람회에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 기자재 산업이 실제는 좀 낙후되어 있고 노르웨이보다는 너무 낮습니다. 그러면 노르웨이 아쿠아노르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수산 기자재, 양식 기자재 전시인데 여기서 소개를 해야만이 여기는 세계인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중심에 와서 한번 우리 회사를 알리고 싶어가지고. 이번 아쿠아노르에는 아주 특별한 손님들도 참석했습니다. 바로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지 조사단. 박람회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연어 양식에 대한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피고 네트워크도 부지런히 구축하는 모습이죠. 바쁘다 바빠. 조사단이 이곳에 온 이유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연어 양식의 최적지로 평가받는 양양 지역에 대서양 연어를 대량으로 기르는 육상 스마트 양식 단지를 조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강원형 K연어 스마트 산업 프로젝트. 연어 양식 산업의 그 관련 산업이 이렇게 큰 줄 잘 몰랐어요. 수많은 기업이 이 산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랐고, 또 여기에 그 수산업 양식 이 산업 그 수준이 아주 진짜 놀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수준인 걸로 저희가 확인했고요. 특히 이 양식 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관련 그 기업들의 성장도 동반돼야 된다, 이렇게 저희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양식 산업만 이렇게 잘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관련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된다. Vi takker for et hyggelig og spennende møte med Gangwon-provinsen. Vi tror vi kan få til godt samarbeid mellom Trøndelag og Gangwon. Vi synes det er spennende at dere ønsker å satse på laks. Trøndelag er Norges viktigste region for havbruk, akvakultur med laks.
Og vi tror vi kan finne på mye spennende sammen. Så lykke til, og takk for et hyggelig besøk. Governmental agencies,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dedicated... 박람회 마지막 날 조사단은 노르웨이 대사관이 주최한 세미나에도 참석했습니다. 조사단은 이 세미나를 통해 강원형 연어 양식 산업화의 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노르웨이 기업과의 상호 발전 방안도 논의했는데요. 머지않아 우리는 정말 우리 땅에서 자란 대서양 연어를 먹을 수 있을까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트론헤임을 떠나 노르웨이 남서부의 관광도시 몰데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양양에 들어설 대서양 연어들의 보금자리를 강원특별자치도 현지 조사단과 함께 미리 보러 가는 길이죠. 이곳에선 노르웨이 최초로 대규모 산업 규모의 연어 육상 양식을 시작했는데요. 궂은 날씨지만 양식장 안의 연어들은 날씨 변화에 예민할 필요가 없답니다.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최적의 환경을 제공받고 있으니까요. 새끼 연어들의 보금자리부터 같이 둘러볼까요? 민물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는 연어의 생애 주기에 따라 수정란에서 부화된 새끼 연어들은 이곳 담수 양식장에서 1년 정도 자랍니다. 그리고 일정 몸무게 이상이 되면 육상 해수 양식장으로 집을 옮기는데요. 이야, 크다. 야, 저 정도면 뭐 제 팔뚝만큼은 하겠죠? 포동포동하게 살도 오르고 기운들이 넘치는 걸 보니 아주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곳 해수 양식장은 대서양 연어들에겐 가장 이상적인 바다입니다. 양식장에 설치된 센서를 통해 건강 상태는 수시로 체크되고 수질과 수온, 먹이, 백신 역시 깐깐하게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 스마트하게 관리되고 있으니까요. 게다가 모든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하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겠네요. 수조 하나하나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 독립되게 하나하나 도구를 따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함부로 이제 사람이 손을 인위적으로 넣어서 수조 안에 넣어서 생물을 건든다던가 뭐 그런 행동을 안 하는 부분인데, 기존에 이제 한국에 양식하는 이제 어류는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면, 여기서는 생물을 키우는 것 자체가 그 생물에 대해서도, 키우는 생물에 대해서도 조금 인권이란 걸 보장해주기 위해서,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키우시는 분들 전부가. 연어들의 건강한 성장에 먹이 이상으로 중요한 건 물일 텐데요. 연어들이 평화롭게 유영하는 수조 아래선 최첨단 장비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물 관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곳의 해수 순환 여과 시스템은 노르웨이 선진 연어 양식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보게 될 가까운 미래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물은 파이프를 이용해 깊은 바다에서 끌어오는데 순환을 통해 65%의 바닷물을 재사용합니다. 그리고 교체한 바닷물은 여과 장치를 거쳐 오염 없이 배출하죠. What we have here at Indre Hare is basically the world's largest land-based salmon farming facility, and what we're trying to do here is take the best of what the ocean has to offer, and taking that on land and benefiting then from various things by having it in a controlled environment. So we obviously need water, which is also something that you have with good quality in Korea. MOU 체결과 함께 양측은 해수순환 여과 시스템을 비롯해서 육상 연어 양식과 관련된 노하우를 모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입을 대체하는 지금 100% 연어 대서양 연어가 노르웨이로부터 다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대체하는 것이 이제 처음 시작점이 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라든지 저희 이제 아시아에서 어떤 그 한국이 연어의 어떤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조를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현지에서 검증된 최첨단의 대서양 연어 양식 기술은 이제 우리 K 연어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You know, most of the fish that comes from Norway is by air freight, and that is a problem. It's a problem because of the cost, and it's a problem because of the environment as well. So if we are imagine that you are going to double the production in Korea or the consume in Korea, it's difficult to imagine that every one of those fishes is going by airplane. So actually, if we are going to increase the consumption in Asia, there must be production in Asia, close to the market. 우리나라가 지금 연어 양식에 대해서는 조금 뒤처진 감은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양식 기술이라든가 종자 생산 기술 또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ICT에 대한 기술 그런 것들이 이 저희 K 연어를 위한 그 기술에 녹아든다면은 그 유럽에 지금 연어 양식을 한 지가 뭐 100년 가까이 되는데 그 기술을 한 10년 정도는 따라잡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런 쪽으로 계속 ICT 쪽으로 접근을 해서 좀 사람이 적게 또는 노동력이 적게 또는 시설비가 적게 이런 쪽으로 접근한다면은 상당히 빠른 시일 내에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어의 모천이라 불리는 남대천은 많은 북태평양 첨연어들의 그리움이자 꿈입니다. 수확의 계절, 가을이 되면 고향을 향한 연어들의 그리움도 황금빛 들녘처럼 무르익고 그리움을 참지 못한 연어들이 어머니의 강으로 되돌아오죠. 그런데 첨연어들의 귀향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남대천 수변공원 일대가 또 다른 연어들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그동안 수입에만 의존하던 대서양 연어를 강원특별자치도가 국산화하겠다고 선포한 건데요. 강원도 스마트 양식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 강원특별자치도는 크게 3가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강릉시 영곡면에 들어설 스마트 양식 성능 시험장은 대서양 연어를 연구하는 육종 연구 집중 구역입니다. 빅데이터와 실험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지고 관련 인력도 양성하죠. 아시아 최대 규모의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단지는 양양군 현북면에 틀을 잡습니다. 노르웨이의 최첨단 양식 시스템을 접목해 양식, 가공, 유통, 정보통신 등 이른바 연어 클러스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 연어 시장을 점령하고 나면 세계 무대로 진출할 것입니다. 전 세계 연어 시장이 60조라고 합니다. 반도체 시장이 67조라고 하는데 거의 맞먹는 규모입니다.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일본 시장에 진출해서 아시아 시장부터 개척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업이 함께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 K연어는 대서양을 거슬러 세계적 연어 사업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비전만큼이나 중요한 건 준비겠죠. 강원특별자치도는 대규모 생산단지 조성에 앞서 기술과 운영에 대한 기초도 탄탄하게 다져왔습니다. 춘천시에 위치한 내수면 자원센터. 이곳에선 담수 어류, 양식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오랜 투자와 연구 끝에 대서양 연어를 국내에서 양식하기 위한 자체 기술 보유에 이미 성공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내 최초로 도입한 대서양 연어 수정란 약 5만 개가 2달 만에 성공적으로 부화한 것입니다. 세상에 나온 새끼 연어들은 어디에 지금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자,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실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한해성 수산자원센터에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커다란 바닷물 수조에서 신나게 헤엄을 치면서 말이죠. 대서양 연어는 어른이 되면 몸 색깔이 은색으로 변한다는데요. 힘차게 은빛 회오리를 만들고 있는 이 통통한 연어들은 보자, 가만히 있자. 얼핏 봐도 길이가 한 1m는 되는 것 같네요. 이 정도 크기면 얼마나 자란 겁니까?
내수면 자원센터에서 민물에서 한 130g 정도까지 먼저 키우고요. 그 다음에 해수에 적응될 수 있는 사이즈가 이제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해수에 우리 센터에서 이제 순치를 해서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5,000마리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체급별로 한 3년 정도 키웠을 때는 상품 크기 한 4에서 한 5kg 정도 체급까지 지금 사육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국내산 대서양 연어는 이미 춘천에서 태어나서 고성에서 자라고 있군요. 이 녀석들에겐 강원도가 고향이래요. 2019년도에 대서양 연어를 해수에 순치할 수 있는 기술을 먼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97% 정도 생존율을 보이고 있고요. 그 이후에 상품 크기 4에서 5kg, 그 이후에 이제 어미까지 10kg 이상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이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양식이 가능하다고 보고, 특히 강원도는 수온 여건이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연어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식 산업적인 측면에서 미래가 매우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식 기술뿐만이 아닙니다. 연어들의 질병을 예방할 백신 개발도 이미 진행 중인데요. 대규모로 우리가 양식을 하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자연에 있던 물고기를 잡아다가 좁은 장소에 너무 많은 양을 넣고서 키워야지 이제 산업성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환경이 되면 아무래도 물고기가 스트레스도 받고 거기에 이제 병원체들이 유입이 되면 질병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제 그중에 바이러스성 질병이나 세균성 질병이 주로 오게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것처럼 물고기들도 백신을 투여를 해서 질병을 예방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강원도 지역에서는 그 절창병이라고 해서 그 어류 피부에 그 부스럼이 생기는 질병이 있는데, 그 부스럼병하고 그 다음에 그 비브리오병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었고, 특히 그 세균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비브리오병과 절창병, 그 부스럼병을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혼합 백신을 개발을 해서 그 백신이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기술 이전을 이미 하였습니다. 이런 강원특별자치도의 노력에 일찌감치 주목하고 함께 손을 맞잡은 기업이 있습니다. 오, 내 고향 부산 아이가. 감천항 살아있네. 참치 원양업 세계 1위인 이 기업은 참치는 물론 다랑어, 크윌 등의 수산물을 어획합니다. 부산 공장에서는 어획해온 참치를 다양하게 가공해서 유통하는데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벌써 10년 이상 참치만큼이나 중요한 대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연어. 지난 2014년부터 연어 라인이 가동 중이랍니다. 매출이 상승되는 부분이 어차피 소비자들이 그만큼 연어를 찾는다고 반증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어에 대해서 저희도 지금 이제 생산 캐파라든지 그다음에 양식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중점을 두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특히나 MZ 세대들의 트렌드에 맞춰져서 생산량이 예전보다 한 25배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미지 자체가 고급 어종이라는 이미지고, 그 다음에 같은 고급 어종이라는 이미지로 봤을 때 연어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접근성이 좋고 수요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연어의 추세는 아시아 모든 국가에서 늘 거고, 그런 상황에서 현재 물류비가 많이 드는 수입보다는 저희가 양식장을 함으로써 그 늘어나는 수요와 이런 부분들을 감당했을 때 훨씬 더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이식 위천의 나라 중국. 먹을 것을 하늘로 여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중국인들의 음식 사랑은 대단한데요. 중국에서 연어의 인기는 어떨까요? 이곳은 하얼빈에서 10년 넘게 성업 중인 식당입니다. 인테리어가 고급스럽다 했더니만 음식값이 비싼 편이라네요. 이 식당의 인기 메뉴 중 하나는 연어. 하루에 한 6kg짜리 연어 5마리 정도가 요리에 쓰인답니다. 因为这个三文鱼这个口感就是十分软糯啊，吃着就是没有什么腥味儿，没有什么异味儿，完了那个营养含量还挺高的啊，特别好吃。这三文鱼的这个口感呢，很独特，就是有一种入口即化，有一种像那种嚼肥肉的感觉，但是比肥肉的那个口感更好。 중국에서 연어는 비싼 생선에 속한다죠. 하지만 건강한 식단에 대한 관심과 고품질 식재료에 대한 수요로 연어의 인기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답니다. 像国外的一些好的美食的，然后包括一些其他的信息啊资源的一个投入，然后使我们的意识上越来越 增强，然后对美食的需求越来越高，自然三文鱼呀，包括说其他一些高级的食材，什么牡丹虾呀，这个金枪鱼，对他们的需求都会越来越多。然后包括说，其实很多中餐一些商务宴请的那种，酒楼式的那个，他们对这种生鱼的刺身也是在吸纳的，因为他们为了保证说，其实说白了就是愿意吃日料的客人都是比较有品位的，无论生活 这个素质啊，还是工作素质各方面的需求很高，但是他们也需要吸纳他们去进行中国料理的一个需求，所以说他也会对三文鱼，完了包括其他的一些高级食材进行一个刺身拼盘的一个供出，然后保证说客人无论在哪都能吃到他们想要的东西。这个时候就是一种叫做什么呢？融合式的餐饮的一个文化形式的一个进入，然后所以说他们其实对三文鱼的采购也是一样的。 대중화의 척도는 아무래도 배달이 아닐까요? 안 그래도 최근 하얼빈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연어 배달 전문점이 있다는데 앱스토어로 주문을 받아 배달도 하고 고객들이 매장에 와서 직접 사갈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손님, 무엇을 고르시나요? 不是拿回家，我想跟我爸我妈一起吃，买个大份的。 习惯，比较方便，就可以直接回家。然后它是有自带这个小料嘛，完了你蘸，然后我爸我妈也喜欢吃。 야, 정말 쉴 틈이 없네요. 이 자그마한 매장에서 하루 평균 40에서 50건 정도의 주문이 들어온답니다. 我们觉得市场挺大的，就是单店比较灵活。然后今年消费降级完之后呢，大家去日料店、高端餐厅用餐的需求会弱化降低，但是始终对三文鱼的需求还是有的。大部分就买回家去直接去家吃的。一个是孩子是一个群体，就是买回家给孩子做辅食，然后煎熟了去吃。还有一个就是像我一样30到40之间，然后像偏中产，然后对生活有一定品质的需求量是很大的，还是。 하다 해산물 시장. 하얼빈의 주요 식당이나 호텔에서 파는 해산물들은 주로 이곳에서 납품이 됩니다. 연어의 인기 덕분에 하다 시장에서 연어를 취급하는 업체도 10곳이 넘는다는데요. 주로 거래되는 건 역시 노르웨이산 대서양 연어. 현재 중국의 1인당 연어 소비량은 유럽이나 한국, 일본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100배 이상의 성장 가능성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연어 소비 시장으로 손꼽히죠. 성장세도 빨라서 2024년 중국의 연어 수입량은 20만 8천 톤.
수입액은 무려 18억 4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연어 시장의 규모는 약 6조 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K-팝, K-드라마, K-뷰티에 이어 K-연어가 진출할 수 있는 가깝고도 거대한 도전의 무대죠. 우리나라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사실 시장은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주변에 이제 큰 중국이라는 시장도 있고 일본,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이까지 여기까지 이제 큰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양식을 또 하게 되면 또 관련된 다른 기자재나 뭐 부산물 시장 뭐 이런 것들도 같이 동반 성장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또 전망이 너무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버릴 게 없는 생선이라는 명승답게 연어는 식품 이상의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의약품, 식품 개발 등 연어 부산물 산업 관련 세계 시장도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하니까요. Nei, jeg tenker det er veldig viktig å utnytte hele fisken 100%. Og få ut best verdi ut av hele fisken. Og da har du jo fileten som er en ting. Og så er det jo litt sånn som i foredraget jeg hadde tidligere i dag, så er det viktig at man utnytter fiskeskinnet, man utnytter fiskeslået, tar ut oljen. For prisene på olje i dag og fiskemel som går til fôr igjen, det har veldig høy verdi. 1단계 사업이 완료돼서 2만 톤이 생산된다면 그거에 대한 부산물만 해도 엄청난 양이기 때문에 그 부산물 활용한 산업은 충분히 이제 저희가 접근할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충분히 인력 양성이라든가 특히 고용 창출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번에 벤치마킹 했던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저희가 차근차근 하나씩 준비하고 추진해 나가면은 충분히 저희가 이 K 연어 산업화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연어 산업을 통해 22,700여 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는 통계는 식품을 넘어선 연어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생길 스마트 육상 연어 양식 단지를 통해서도 3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삼고 있죠. 물론 우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조건 노르웨이가 잘한 데서 따라가면 저는 아마 성공하기 어렵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시스템, 또 한국에서 저희들 말고 다른 분야에서 또 하고 있는 시스템들은 절대 노르웨이라든지 이런 데도 안 맞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중소형 사이즈, 사람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스마트 같은 이런 기구들이 노르웨이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노르웨이는 너무 대형이니까.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만큼 연어 시장이 중요한 성을 띠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어를 사업을 확대하려고 양양군에서 노력하고 우리 수협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이고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은 해수 인입간이라든가 각종 시설로 인해서 환경적인 그런 부분은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있는 사례는 또 그 행정부처에서 적극 또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음을 담아가지고 지원해 준다면은 K 연어 산업이 아마 대표적인 우리 양양군의 사업이고 전 세계적으로 양양이 알려지지 않을까. 지난 노르웨이 취재에서 우리는 노르웨이의 앞선 육상 연어 양식 기술을 배우면서 한국에서의 미래를 꿈꾸고 있는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꿈꾸고 있는 미래가 곧 우리 K 연어의 미래 아닐까요? 지금 한국의 연어는 대부분 수입이
대부분의 연어에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이제 어종이라고 보면, 어류라고 보면 광어 같은 경우에는 전량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소비가 다 되고 있죠. 저의 꿈은 연어가 이제 한국 소비 시장이 넓어진 만큼 저희가 키워서 저희가 전부 다 소비를 할 수 있을 만큼의 생산량을 만드는 게 저의 첫 번째 꿈인 것 같습니다. 아직 영세화된 산업이다 보니 기업화가 되어 있지 않고 이제 기업이 많이 들어설 텐데 양식 쪽에 대해서 그런 양식 기업에서 생산 총괄 팀장을 맡아보고 싶고 이제 국내에서도 이렇게 큰 모두가 이제 꺼려하고 두려워하지만 국내에서도 크게 양식 산업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그걸 대서양 연어부터 시작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K 연어의 꿈을 아는 대서양 연어들이 우리의 땅을 향해 힘찬 유영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여정이겠지만 어차피 성공이란 모험을 시작하고 장애물을 넘고 거친 물살을 이겨내야 얻을 수 있는 결과죠. K 연어들의 성공적인 여정을 우리 함께 응원해 볼까요?